이제 마찰과 마모에 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중실 실린더를 팽팽한 금형으로 압축했을 때, 즉 실린더 컴프레션을 했을 때 무마찰이라면 직사각형 형상을, 단면의 직사각형을 유지하면서 변형이 됩니다. 이러한 변형을 homogeneous compression, 즉 균일 압축 또는 균질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은 균일합니다. 마찰이 있을 경우 벨링 현상이 발생하며 압력 분포는 이와 같이 마찰 언덕, 즉 프릭션 힐 현상을 보입니다. 한편 링 압축, 즉 링 컴프레션 시에는 마찰에 따라 재료의 유동 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마찰이면 그 균질 압축과 같이 중실 실린더의 균질 압축과 같이 재료의 모든 질점들이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찰이 작을 경우에는 그 내경이 역시 증가를 합니다만 무마찰보다는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마찰이 크면은 오히려 내경이 줄어듭니다. 본래 초기 값보다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 압축 시의 그 소재의 변형, 유동은 마찰에 매우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 압축을 우리가 그 마찰 현상의 규명 또는 마찰력을 갖다가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마찰 응력을 실험에 근거해서 경계면에서의 압력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초반에는 직선적으로 변화하다가 압력이 증가하면서 약간 굽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마찰을 계량화시킨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마찰 수식 모델이죠. 여기서 Y축은 전단 항복 응력 대비 마찰 응력의 비를 나타내며 M은 각 곡선이 수렴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 두 그림은 마찰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마찰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찰 응력과 법선 응력이 선형적 비례관계에 있다고 가정한 것이 쿨롱 마찰 법칙, 즉 Law of Coulomb Friction입니다. 이 법칙에서 계수를 쿨롱 마찰 계수, 즉 Coefficient of Coulomb Friction이라고 합니다. 마찰 계수라고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일정한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한 것이 일정 전단 마찰 법칙, 즉 Law of Constant Shear Friction입니다. 이때 대개 전단 항복 응력의 배수로 표시하고 마찰 응력을, 그 배수를 의미하는 상수를 마찰 상수, 즉 Friction Factor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찰 계수와 마찰 상수를 명확하게 구분했어야 됩니다. 혼돈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 약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칙을 조합하거나 또는 마찰 계수를 압력의 함수로 간주한 변형된 마찰 법칙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찰 계수와 마찰 상수는
압력, 온도, 표면 상태 등과 매우 강한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나 기술자들이 일정 전담 마찰 법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모를 연구하면서 접촉면에서 마찰이 일정하다고 가정해서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물론 일정 전담 마찰 법칙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이거나 마찰의 영향이 마찰 영향이 축적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예제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마찰의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일정한 상수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마찰 모델도 이러한 모양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의 상용 소프트웨어도 통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극대화하는 조건을 찾았더니 마찰 계수가 이와 같이 표면의 변행률과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표면을 조사해 보면 저변행률 구간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활 상태가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표면 변행률이 큰 곳에서는 윤활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링 압축과 마찰 상태의 평가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링 압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링 압축 시험 중 내경의 변화와 압축비 간의 관계를 추적한 곡선을 마찰 평가 곡선, 즉 Calibration Curve of Friction 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은 해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험적으로는 하나의 곡선이 얻어질 것입니다. 이 곡선과 실험 곡선을 비교함으로써 마찰 계수나 마찰 상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쿨롱 마찰 법칙이나 일정 전담 마찰 법칙이 유사하고 상호 통도한 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링 압축 문제에서는 작은 마찰 언덕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의 압축에서 접촉면 사이에서의 압력 차이가 단조에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나타난 변형의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찰 법칙이 유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간에서 소승 유도 순도나 금형에 작용하는 응력 및 마모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정 전남 마찰 법칙에 의존하지 말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간단한 것밖에 장점이 없습니다. 고압하에서 마찰 응력이 압력에 다소 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굳이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론 여건이 되면 반영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하이브리드 마찰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소재의 형상비에 따른 마찰의 영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두 마찰 법칙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낳습니다. 당연하죠. 마찰 언덕이 작기 때문이죠. 반면 접촉 영역이 증가하면서 마찰 응력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링 기어 열간 단조의 경우 마찰 법칙의 영향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긴 소재를 압출할 경우 그리고
단면 감소율이 일정 이상일 경우 구속 압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컨테이너 간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쿨롱 마찰 법칙은 과도한 압력의 증가 및 마찰력의 증가를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 펀치 주위에서 이와 같이 말이죠. 소수 면역을 야기시키는데 이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물론 윤활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죠.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형과 소재가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윤활을 할 경우에는 금형과 소재가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출 출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이와 같은 구속 압출에서는 각 부위별로 마찰 조건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하이브리드 마찰 법칙 또는 재료 표면의 변형률과 마찰 계수의 함수 관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출비가 매우 큰 3차원 후판재의 후방 압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요소망의 한계로 충분히 마찰을 표현할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께 방향으로의 요소 및 절점 증가는 요소수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마찰이 요소망에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경험적으로 볼 때 하이브리드 마찰 법칙이 유용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모에 관한 것입니다. 마모 현상은 크게 마멸마모와 융착마모로 설명이 됩니다. 소승가공 해석 중에서 중시하는 마모는 주로 마멸마모입니다. 이 마모 현상은 아사드 모델에 의해서 주로 정량화되고 있습니다. 이 식에서 K는 공정 조건의 의존적인 상수입니다. 시그마 N은 법선 응력이고 이 상대 속도와 시간은 결국 관심점에서 금형과 소재 간의 상대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쿨롱 마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결국은 분자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됩니다. 물론 그게 다 상수 곱해진 거죠. 마모는 마찰면에서 소모시킨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쿨롱 마찰을 썼을 경우. 그리고 분모는 금형의 경도입니다. 마멸마모는 금형의 경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열간 단조에서 금형의 표면 처리의 주요 목적은 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마모량을 예측한 것입니다.